산성비가 위험하다는 건 괴담? 지하수나 강물보다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게 더 경제적이다? 모두의 편견을 깨트리는 빗물 박사 한무영. 무려 17년간 빗물 연구 외길을 걸어온 자타공인 세계 최고 빗물 박사인데요. 도시를 푸르게 하는 한무영의 빗물 사용법, 그리고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는 물 관리법, 듣고 나면 비가 기다려지는 한무영 교수와의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무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물맹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컴퓨터를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물맹. 물을 모르면? 물맹. 혹시 여기서 물맹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아마 다들 물맹이실 것 같아. 근데 이걸 제가 한 20분 만에 물맹을 탈출시켜 드릴까요? 네. 아, 예. 이거 뭐죠? LP. 이거 뭐죠? CD. 다 아는 거잖아. LP하고 CD하고 합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물을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지, 리터 퍼 캐피타 데이. 이거는 우리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돗물 고지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은 284리터로 돼 있고, 다른 선진국으로 보게 되면 동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더 적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야, 물 부족 국가 국민으로서 물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적게 쓰는지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LP와 CD를 합하면은 LPCD. 네. 그래서 수치가 있어야지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목표를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몇 킬로 줄이겠다라고 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데, 무조건 줄이겠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빗물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동의하시나요? 깨끗하다. 아, 더럽다. 아, 안타깝습니다. 왜 더러우냐 하면 다들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성비는 다들 산성비라고 알고 있어요. 산성 맞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산성이냐. 그래서 비가 올 때 깨끗한 쟁반을 에다 받아가지고 빗물을 받았더니, 아, 진짜 산성이더라고요. 산성이니까. 그래서 모든 과학자가 산성비니까 산성이라고 그랬지. 그러고선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러고선 내려오면서 지붕에 먼지에 묻은 빗물을 한번 재봤습니다. 똑같은 산성비인데 먼지를 묻으니까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 뒀더니 중성이 되더라. 이거는 저같이 교수 필요 없이 어린 학생, 학생보다 더 어린 학생을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도 않고 아주 쉽게.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산성비가 떨어지자마자 중화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쓰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떨어지자마자 중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고, 산성비 pH가 5 정도, 5.6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쓰는 콜라 막 마시잖아요. 콜라는 pH가 2.5인데 pH의 숫자를 보면 한 숫자 하면 10배 강하고 두 숫자 차이면 100배 강하고 이런 거니까, 콜라는 산성비보다 500배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셔도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더 대부분 주부분들이니까 제 다른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비는 pH가 5.6인데 우리 피부의 산정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5.6입니다. 피부에 제일 잘 받는 화장품의 pH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바로 5.6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비의 pH가 피부하고 우리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pH니까 산성비라고 무조건 나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 정도의 산성이면. 이걸 몰랐었죠. 자, 이제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물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다 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 마일리지가 있다. 산에 있는 물은 마일리지가 짧고, 강에 있는 물은 마일리지가 길고, 또 하류에 있는 건 더 길고. 그러면 어느 게 더 더러울까요? 마일리지가 길수록 물이 좀 더 더러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서 물을 찾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물은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깨끗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심에서도
마일리지 제로인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떨어지는 빗물에는 물론 새똥 정도 있겠죠. 아니 대기업 물질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똥, 오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공장 폐수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조금만 처리하면은 아주 그 쓰기 좋은 마일리지가 짧은 물이니까 이 좋은 물을 우리는 다 어땠습니까? 다 버리다 보니까는 홍수가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통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생원은 다 똑같은데 유통 과정은 빗물은 제일 짧고 뭐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강물은 유통 과정이 기니까 그 사이에 지저분한 게 들어가니까 아마도 이제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디 어떤 항공회사는 1등석에만 주는 물이 있어요. 이름하여 클라우드 주스. 제일 비싼 물입니다. 구름 주스. 그리고 또 이제 병에다 받아가지고 파는데 텍사스에 갔더니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데 콜라는 500ml짜리가 2불씩 받는데 이 빗물 생수는 2.5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빗물을 받을 때 밑에서 받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위에서 받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밑에서 받았다고 그랬을 때 위에서 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나요? 펌프를 해야 되죠. 위에서 받으면은 밑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로다가 우리가 이익이다. 위에서 받으면 위치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기에는 내려오면서 깨끗한 물이 이것저것 더러운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마일리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줄 때 좀 처리를 해서 줘야 돼요. 근데 위에서 받으면 깨끗하니까 처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밑에서 받으면은 위치 에너지적으로 손해, 수질적으로 손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게 밑에서 받으면은 적자고 위에서 받으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많이 받읍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질문. 빗물이 공짜입니까? 저는 빗물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가면은 건물 지을 때부터 빗물 탱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제가 가보지 않아도 빗물이 이렇게 차요. 그 물 가지고 화장실 용수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 값이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지하수는 공짜이냐? 풀면 계속 똑같이 채워지는 건가요? 풀면 낮아지니까 이거 공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하수는 공짜가 아닌데 공짜처럼 다 쓰고 빗물은 공짜인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 관리 자체를 180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물맹을 또 탈출하셨으니까 좋고요. 자, 7번째. 그러면 빗물을 어떻게 모으냐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홈통이 있잖아요. 이 건물에도 홈통이 있고 다 집집마다 홈통이 있잖아요. 홈통의 크기가 이쪽으로 한 10m마다 있고 이쪽 10m라고 하자고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면 100제곱미터. 우리나라 강수량은 1년에 1,300mm니까는 뭐 우수리 띄고 1m만 치자고요. 1000mm. 1m만 치자고. 그러면 10제곱미터에다가 1m니까 100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통을 다시 보자. 홈통이라는 것은 1년에 100톤의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공장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도 원료비 없이. 그 물건 다 어쨌습니까? 하수로 버려가지고 너도나 버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 다치게 하고 있으니 잘못했다. 빗물은 돈이니까 홈통에다가 빗물 저금통을 만들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거기 모여가지고 그걸로 다른 데 쓰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옆에 인원고등학교에 빗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애들은 돼지도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구름빵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빗물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저 물 받아가지고 또 뭐 작물도 키우고 꽃에 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으니 좀 재밌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은 빗물을 여태까지 버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모으면 된다. 빗물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빗물 저금통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수돗물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수돗물 어디서부터 오느냐? 수도꼭지에서 오지. 근데 그 전은 어딘데?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는 대청댐에서 오는데 내가 많이 쓰면은 다른 사람이 쓸 걸 못 쓰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쓰게 되면은 저쪽에서 펌프를 해서 보내는데 펌핑 에너지 많이 들고 내가 많이 쓰면 또 하수가 그만큼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 상관관계를 보면은 물을 절약하려고 할 텐데 사람들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요새 뭐 에너지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 물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있고 상수가 있고 하수처리장 물을 처리해서 쓰자. 그리고 바닷물이 많으니 해수함수화를 써서 쓰자. 빗물 쓰자 그러는데 이것들의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사실은 그 녹아 있는 게 많을수록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4에서 8kWh고 하수는 한 1.5, 빗물은 처리할 게 없어요. 0.00012.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 줄이자고 그랬을 때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돗물 대신에 빗물을 이용하고 하수처장수 대신에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명 탈출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물명 탈출 축하합니다. 강연 때부터 쭉 묻고 싶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산성비 저 촛빛 내리고 이럴 때 마치 머리 탈모 현상 생겨 탈모. 교과서에서도 배운 것 같고 머리카락 빠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그보다 훨씬 더 센 샴푸를 머리를 계속 감는다든지 예. 아니면 콜라는 한 산성비보다 500배 더 세거든요. 그걸 마시거나 묻혀도 문제 없는 거를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되신 분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아니구나. 산성비 매력이 있네요. 인류 역사상 다 그 비를 맞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돼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박사님 우리가 근자에 들어와서 걱정하는 게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이 섞여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혹시? 그렇죠. 그런 건 가라앉히면 되죠. 모아가지고 가라앉히면 되고 네. 사실 그 황사라든지 아니면 그 흙탕물 같은 것들은 강물도 흙탕물이니까 그걸 가라앉히면은 얼마든지 먹을 만한 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라앉힌 물은 그 밑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은 밑에 다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걸 그거만 밸브를 열어서 버리면 되는 거죠. 안에 무슨 여과 장치를 해야 됩니까?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은 다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고 올 때 온 시간 내에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날 쓰면은 가라앉힌 다음에 쓰면은 전혀 문제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혹시 그래도 깨름직하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물 중에 다 먹는 물 수준의 용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용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용수 수준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처리가 좀 덜 됐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까운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빗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서 모아놓습니까? 빗물은 돈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통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빗물 저금통. 네. 빗물 저금통 홈통마다 연결해야 되면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글로 들어가서 모아져 있다가 하수로 내려가는 양도 줄어들고 또 이 물을 쓰게 되니까 멀리서 댐에서 물을 안 갖고 와도 되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빗물 저금통을 저금통.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한 그 광진구의 주상복합 건물에 이런 빗물 저금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빗물 저금통보다 규모가 커요. 훨씬 커요. 한 3,000톤짜리 빗물 탱크인데요. 그럼 저장 탱크겠네요. 네. 근데 탱크라고 해서 커다란 탱크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 원래 그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였어요. 거기서 항상 침수가 나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은 홍수가 더 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줘야지 만들지. 근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저 광진구 당시는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를 가지고 건설회사에 갔더니 이만큼 준다니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겠죠. 들어가는 돈과 자기가 버는 돈을 비교했더니 버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 거기 한 층 더 파자. 지하 한 층을 더 파자. 그랬더니 빗물 탱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하 4층 전체를 빗물 탱크를 만들어 놓는데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높이 2m 해서 3,000톤짜리 빗물 탱크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탱크는 아니고
지하 4층 전체를 빗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나요, 그 물을? 그 물 받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조경을 하고 폭포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많이 물값 많이 들겠지 그럴 생각하시잖아요. 고지서를 보니까 한 달에 한 세당 200원. 공용 수도료가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빗물로 하기 때문에 비가 온 물, 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스프링클러 하면은 또 넘치는 거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000톤짜리인데 1년에 한 4만 톤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만 톤 정도를 원래 팔당에서 갖고 와야 될 거를 안 갖고 오고. 그러니까 팔당에서는 또 다른 용도를 쓸 수가 있고 뭐 그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만 잘하면 예. 빗물 저금통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빗물 저금통 이외에 말이죠. 마실 수 있게 만드는 처리 장치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침전만 시키면 되고요. 마지막에 미생물 같은 거 있는데 미생물들은 좀 뭐 미생물 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살균 장치만 한다면 최상질의 다른 게 묻어본 적이 없는 최상질의 음용수가 만들어집니다. 끓여서 먹고 이러면 됩니까? 끓이는 이유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것인데 네. 그 끓이면은 뭐 다른 차 처리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UV 뭐 자외선 소독기만 쓴다면은 끓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수로 가능하다는 네. 얘기예요? 옛날에 뭐 저희들은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체 실험하신 거죠? 실험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 생기시는 전 가족이, 전 동네 사람, 전 국민이 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선조들이 네. 그렇게 드시고도 문제 없는 걸 보면은 네. 문제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빗물 식수화 장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디 전파를 하셨나요? 최근에 베트남에도 가서 만들어줬고 필리핀에도 갔는데 만들어드렸는데 거기는 그 우리나라 옛날처럼 하천이 다 오염이 돼 있고 네. 또 지하수는 또 비소라는 죽음 속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애들한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소득은 없는데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병물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 아이디어는 지붕만 있으면 네. 비만 온다면 모아가지고 간단한 처리를 거쳐서 침전 처리라든지 소독 정치 처리를 해서 식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빗물 시설을 만들어줘가지고 식수를 사용하니까 병물을 사서 돈 들어서 이제 병물 사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만들어준 것들 계속 보니까 아직까지 쓰고 있고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 참 우기 때는 그냥 엄청난 양의 엄청나죠. 물을 네. 우리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진짜 필요하네.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하나 안 만들었을까 왜? 이번에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하수도법에는 이제 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많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빗물을 다 버리는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고 네. 그리고 뭐 식수는 또 없고 이런데 제가 가서 한 5년, 7년 동안 계속 만들어주고 시범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빗물을 모아야 된다. 모아서 식수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고맙다고 저한테 메달을 하나 줬습니다. 메달. 네. 베트남에서 네네. 정부에서 준. 베트남 정부에서 메달을 줬습니다. 어머. 그 수인선 전염병이라고 하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우선 그 경로를 따지면은 지붕에 떨어진 빗물이 지붕을 거쳐서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은 다른 수인성 전염병은 뭐 분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변 안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원래가 깨끗한 데다가 다른 게 예. 안 들어오게만 유지 관리만 잘 해준다면은 그 필요 없다.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수처리니까 수처리. 그 이제 바이오필름 미생물 막을 이용해서 저절로 자라게 해서 걔네들이 미생물을 병원균을 잡아먹는 식의 그런 시설을 해주면은 근데 미생물막이 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강가에 가면은 바위가 미끈미끈 하잖아요. 예. 걔네들이 미생물막이거든요. 걔네들이 다른 미생물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빗물 탱크에도 그런 미생물막을 저절로 생기게 한다면은 다른 병원균이 들어오더라도 잡아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시설을 하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식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리차 같은 거 끓여가지고 한 2, 3일날 요즘 같은 날씨인데 그냥 놔두면 또 그냥
부패. 상하죠. 부패가 되잖아요. 상하잖아요. 네네. 빗물은요? 어떻게 보관을 해야 좀 오래 보관할 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빗물, 고인물은 썩는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썩을 조건이면 썩고 썩을 조건이 아니면 안 썩는다. 그럼 썩을 조건이 뭐냐? 이제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좀 지저분해야 돼요. 유기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햇빛을 봐야 돼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충족 안 되면 안 썩는데 예를 들어서 깊은 동굴에 있는 오래된 물 안 썩죠. 동굴 속에 있는 물은 예. 그 이유는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소독한 뭐 음료수 그것이 안 썩는 햇빛을 봐도 안 썩는 이유는 공장에서부터 살균해서 그렇다. 네. 깨끗한 물이 안 썩는 이유는 썩을 게 없기 때문에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햇빛, 미생물 제거, 유기물 제거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햇빛. 그늘에 놓든지 땅속에 묻으면 썩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썩느냐 했을 때 썩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주면 썩지 않는다. 다 대안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안 썩을 자신 있어, 10년 동안 안 썩을 자신 있어 그러는데 저는 빗물은 내년이면 또 이만큼 오잖아요, 비가. 예. 그 전에 써야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만 모아놓으면은 다 쓰고 또 그다음에 비가 올 때 또 쓰면 되기 때문에 뭐 몇 년 동안 묵혀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아니 근데 그러다 어떻게 비와 인연을 맺고 비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빗물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거기는 미국에서는 빗물이라는 게 없어요. 빗물 공부 안 해요. 댐, 하천 이런 것만 공부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도 올해처럼 엄청난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처리 전공이니까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데 그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빗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저것도 물인데 나는 어떤 물도 다 처리할 수 있으니 저게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쁘던 걸 끄집어내면 된다. 그래서 모든 물 문제가 빗물로부터 시작돼 있으니 그 원인만 확실하게 안다면 해결책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은 하늘에서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비가 안 와서 그렇고 비가 와서 그러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봤을 때는 해답이 없는데 빗물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빗물을 모아두면 홍수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내년 봄에 가뭄 때 쓸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빗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은 빗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는 우리처럼 홍수와 가뭄이 계속 있지 않거든요. 물은 항상 일정하게 오니까 물 부족을 겪지 않은 거예요. 네. 가끔가다 홍수나 좀 겪고 있지. 근데 우리는 홍수와 가뭄을 두 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 안 해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정말로 이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좀 실제로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요새 교과서에는 황순원 선생님 소나기 다음 챕터가 한무영의 지구를 살리는 빗물입니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지금까지도 그 국어교과서에 있는 걸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학생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그걸 기억할 것이다. 근데 10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까지 안 바뀌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든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예. 실제로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습니다라고 보여주고 해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네. 보시고 네. 저거 맞다 하자라고 하면은 훨씬 값이 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빗물 저금통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많이 생겨났습니까?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빗물 저금통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공고 나자마자 그냥 다 매진되고 있는 건데요. 뭐 충청도 대전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는 비란 뭘까요? 그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님자를 붙이거든요. 네. 우리 비님이라잖아요. 비님. 비님이라고 그러죠. 비님. 님자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 우사부일체. 빗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빗물이 없어서 곡식이 앉아서 배가 고프고 네. 이렇고 또 임금님이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 보면은 그럼요. 군사부 일체보다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그렇죠. 예. 네. 앞으로도 그 신념 편치 마시고 이 땅의 사람들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웅덩이에 하나 팔 수 있으면 파서라도 물을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을.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토크 엔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